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DWG 2013 단위는 밀리미터 같습니다. 자, 이 예제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선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예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3D 모델링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베이지 커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3D로 구현해 놓은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령 2번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있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양쪽 시멘트릭 구조로 해서 대칭을 한 겁니다. 돌출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안쪽에다 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파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수를 살짝 잘못 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그렇죠? 여기 요 폭이랑 같아야 됩니다. 작업폭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하고요. 바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2013 위치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하고 W, UCS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XY 평면에 그리셔도 되고, 그래서, 자, YZ 평면에 그려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XY 평면이 편하겠죠. 원 같은 게 있으니까요. 자, XY 평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경우적으로 라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XY 평면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트림이라든지 옵셋, 트림 또는 아크, 서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XY면 있죠.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XY면에 원이 들어가는 어떤 단면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XY 평면에 맞춰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UCS를 돌리면 되겠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XY 평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달라지겠죠. 쭉 좌표가. 자, 저는 원래 거로 하겠습니다. 하이드하고 W XY 평면에 맞춰놓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려야겠죠.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원점 여기로 보죠. 치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50 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서클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트래킹 실행을 했더니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베이지 커브에서 서클로 해가지고요. 00 위치에 지름은 18짜리입니다. 엔터.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스트링 모드로 켜놓으시고요. 자, 원의 센터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고요. 잔상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Shift 키 누른 채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이동을 하면 잔상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오스램에 켜져 있다 그러면 잔상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잔상을 좀 안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다른 스냅 작업했다 그러면 꼭 번개 모양으로 인프라 기능으로 켜놓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살짝 얼마만큼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는 양이 결정되어 있나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센터에서부터 22만큼 내려오나요? 예, 22만큼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럼 Y축에 음의 방향이니까 22 하고 270도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온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X축에 음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50이죠? 50, 180도 방향이죠? 그 다음 위로 가는 겁니다. Y축에 양의 방향으로 해서 22만큼. 하여튼 양의 방향으로 할 때는 각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인가요? 22인가요? 엔터. 위로 가 있죠? 자, 위로 얼마큼 가야 됩니까? 51에서 21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Y축의 양의 방향으로 51 빼기 51 빼기 16인가요? 16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16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 그렸네요. 그러면요. 다시 지우고요. 자, 이 거점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죠. Y축 양의 방향으로 16만큼 가는 겁니다. 16.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2만큼.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51에서 16을 빼면 되겠죠. 51 빼기 16. 이렇게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는 거죠? X 양의 방향으로 19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얼마만큼이 없죠. 그러니까 길이는 넉넉하게 뭐 100정도 주죠. 그 다음에 각도가 몇 도죠? 이쪽이 0도죠. 그렇죠? 90도, 180도, 270도에서 쭉 더 가야겠죠. 얼마만큼? 60도만큼. 결국은 이쪽에서 30도만큼 빼면 됩니다. 결국은 330도 되겠죠? 엔터. 여기까지 일단 클릭하셔가지고 완성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더 와서 올라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라인의 끝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92만큼 오는 겁니다. 92 엔터. 클릭해서 마감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을 한번 그려보죠. 이 끝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름이 얼마짜리죠? 32짜리입니다. 32 엔터.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결국은 그렇죠? 지름이 30인데도 반지름이 30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 점 찍고요. 반지름에다가 32 엔터 하고 이 선은 지우겠습니다. 이 선도 이제 지우죠. 이 선도 지우고요. 이 선도 지우겠습니다. 다시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페이지 커버 가지고 라인 가지고요. 이 끝점에서부터 이 센터까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두 개의 선의 교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터섹션을 키고 원 찍고 선 찍고 하면 교점까지 클릭한 다음에 끝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 필요 없죠? 위에 분 같은 경우는 트림 해줘야겠죠. 자, 트림 끄겠습니다. 리셋 하죠. 이쪽을 잘라야겠죠. 그 다음에 칼날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이거는 뭐 같은 평면상에 있으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소시에이트 끄고 하이드하고 오케이 하면 잘라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그려진 겁니다. 그렇죠? 이 단면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T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다 범위 잡고요. UCS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디스턴스 쓸 거니까요. 찍고 어느 방향이죠? 이쪽 방향입니다. 그렇죠? 방향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죠? 딱 중간이죠. 여기서 41의 절반, 그러니까 뭐 20.5인가요? 여기 제일 왼쪽 선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1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트레이스 라인 킬 필요 없죠. 오케이 하면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T 하고요. 자, 벡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8만큼 가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서 본다면 이쪽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카피하는 겁니다. 트레이스 라인 만들지 않겠습니다. 너무 만들면 어차피 이쪽도 또 생겨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뷰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다 범위 잡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하겠죠. 벡터는 얘의 반대 방향으로 오는데 길이가 얼마입니까? 41에서 8만 빼주면 됩니다. 41 빼기 8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 원음이 이제 XY 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스 라인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카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하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베이지 커브 가지고요. 라인 가지고 그렇죠? 당장 필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밑에 선이 필요하겠죠. 밑에 선요. 자, 클릭 번개 모양을 바꾸시고요. 거점 클릭. 이 뒤쪽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뒤쪽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리셔도 되고 클릭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 빈 공간 클릭.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마치 3D 입체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려졌습니다. 자, 밑부분도 그리는 게 좋겠네요. 뭐 단일선을 그리셔도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아직까지 그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나을까요? 사각형 단면, 이쪽에 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 단면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봐가지고 이 선을 옵셋시키면 옵셋시키고 옵셋시키고 옵셋시키면 될까요? 한번 옵셋시켜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스트림 모드는 꺼야겠죠? 얼마죠? 8입니다. 이 선 찍고요. 8 엔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선 찍고요. 8 엔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옵셋되죠? 위치도 어떻습니까? 얘는 여기로 오고 얘는 여기로 가고 막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선이 있죠. 이 선의 이 끝점, 이 여기에 XY 면이 있든지 여기에 XY 면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차피 이쪽으로, 그렇죠? 무브하면 되니까요. 그럼 UCS의 위치부터 먼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CS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원점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XY 면을 맞춰야겠죠. X축은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Y축은 이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예, 클릭하고요. FR 이렇게 본 상태에서 그리는 겁니다. 자, 베이지 커브 가지고요. 라인을 그리는데 이번에 좀 독특한 기능을 바운더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요. 자, 원점 0, 0, 0, 0, 0 엔터 하고 X축 방향으로 이미 위치를 콕 찍으면 이렇게 바운더리 언바운드, 그러니까 결국은 바운드가 없다, 무한선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밑에 쪽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0, 0, 0 하고 엔터 치고요. 자, 어느 쪽을 잡아야겠습니까? 밑에를 잡아야겠죠? 근데 이게 선이 안 그려지나요? 캔슬 하겠습니다. 선이 두 개 있나요? 아니죠. 선 하나죠. 자, 이 위에 선 하나 그려진 거 보이시죠? FR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바운더리 찾겠습니다. 출발점은 0, 0, 0 엔터 하고 밑으로, 그 대신 Y축 방향으로 해서 아무데나 위쪽이든 아래쪽에 상관없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졌죠. 이 선을 가지고 옵셋을 하겠습니다. 자, 옵셋 할 거니까 얘는 끄고요. 스트림 모드 당연히 꺼야 됩니다. 자, 이게 이쪽 선을 오른쪽으로 할 만큼 엔터. 맞죠? 그 다음에 이 선 이제 선택 해제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찍으면 됩니다. 다시 얘를 선택하고 밑으로 할 만큼 엔터. 됐죠? 선택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쪽만큼 옮겨도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다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옵셋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선을 잡고요. 두 개의 선을 잡으니까 이 중간선이 잡히죠. 사실은 베이지 커브의 기본적인 성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베이지 커브에서요. 얘가 지금 얼마만큼 오면 됩니까? 그렇죠? 이 선 있죠? 이 선이 41에서 빼기 8을 두 번 빼주면 되죠. 25입니다. 25만큼 옵셋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제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고, 잘못 선택됐네요. 자, 캔슬 하겠습니다. 캔슬 하고 이 선을 찍고요. 이쪽으로 8만큼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도 마찬가지죠. 근데 밑에 선이 있으니까 위를 가지고 옵셋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위에 선을 가지고 옵셋을 해보죠.
이 선 찍고요. 밑으로 얼마큼 내려오면 되죠? 이 같은 경우는 35만큼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35 엔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 엔터 치면 되겠죠? 계속 이어서 옵셋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선, 이 선을 치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요? 25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선이 이제 계속해서 옵셋의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8 엔터 치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옵셋 하는데 이 선을 잡겠습니다. 밑으로 일단은 처음에는 8만큼 내려오죠. 그 다음에 35만큼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8만큼 내려오고 됐죠? 예.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선들은 우리가 필요 없는 선이죠.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졌죠? 다시 한번 F8키를 보시고요. 트림 하는 겁니다. 리셋 하고요. 바깥쪽으로 서로 잘라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이드 하고요. 서로 자를 거니까 트림 바운드 오브젝트 하시고 바깥쪽으로 스타트 쪽, 이쪽이 스타트 쪽입니다. 이쪽도 스타트 쪽 해놓으시고 자르면 되겠죠. 어플라이 하면 잘렸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는 이제 이쪽이 스타트 쪽입니다. 얘는 이쪽을 찍으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작업을 하기 전에 캔슬 해보죠. 일단 이게 계속 남아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선은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 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놓고 이 선을 지워버리고요. 귀찮죠. 그 다음 베이지 커브를 가지고 라인 한 번 더 그리시면 됩니다. 클릭 하셔가지고 이게 더 빠르겠네요. 자, 밑에 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컨트롤 트림 하셔가지고 리셋 한 다음에 자, 이쪽이죠. 그 다음에 굳이 뭐 여기서는 이거 켤 필요 없겠네요. 어소시에이트 끄고 하이드 한 다음에 칼라 하나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고 또 이거 찍어주면 없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 선 지워버리고 베이지 커브 가지고요. 클릭 하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사각형을 가지고 일단 컨트롤 T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어느 부분이냐면 이 사각형 부분입니다.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F8 보면서요. 자, 무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다이나믹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충분히 빼내버리세요. 바깥쪽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T. 여기는 뭐 어플라이 하고 다시 재진행하면 됩니다.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카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스턴스로 하셔가지고 트레이스 라인 만들어야 되니까요. 다시 범위 잡겠습니다. 예, 잡혔나요? 벡터는 이쪽에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 하지 않고 마우스를 끌어도 상관없습니다. 쭉 이쪽을 반대로 충분히 빠져나오게끔 프리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면을 보면서 이제 자르는 겁니다. 이 바깥쪽 부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아예 필요 없는 겁니다. 지워버리시고요. 이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지워버리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저기죠. 트림 하겠습니다. 이게 3차원적으로 교차되어 있는 선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 선을 이용해서 이 바깥쪽을 자를 건데 서로 맞닿아 있는 선은 아니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선이니까 당연히 뭘 하셔야 됩니까? 다 좋은데 인터섹션에서 뷰로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셔야지 이렇게 삐딱하게 해놓고 자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스타트는 이쪽입니다. 칼날은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 잘렸습니다. 계속 남아있어서 선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여러 개, 두 개 있죠. 한 번 더 자르겠습니다. 자, 칼날을 해제하고 요 칼날을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쪽을 자르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이제 칼날을 얘로 잡고요. 일단 선택된 칼날은 Shift 키 누르고 해제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칼날을 잡아놓고 대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됐죠? 자, 칼날 해제하고 다시 해제할 때는 당연히 Shift 키 누르고 선을 찍는 겁니다. 이 선을 찍고요. 그 다음에 트림할 부분은 이쪽 잘랐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가지고요. 라인 가지고 이 끝점이랑 이 끝점이랑 연결하면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점이랑 이 끝점이랑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끝점이랑 이 끝점이랑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그 다음 위쪽도 마찬가지죠. 이 끝점이랑 이 선의 끝점이랑 이 빨간 선의 끝점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하시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야겠죠. 잘라도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 필요 없으니까요. 지워버리시고 트림 가지고 라인 그리는 게 더 빠르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선의 끝점이랑 이 선의 끝점, 또 이 선의 끝점이랑 끝점, 그래서 선의 끝점이랑 이 선의 끝점,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해 주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제가 지워야 되는 부분을 다시 그렸네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앞에서 보면 간격이 똑같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선원들은 히든 선이니까 지우든지 아니면 히든 라인으로 변경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선을 뭐 따로 지워버리시고 베이지 커브 가지고 선 그리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찍고 그건 필요 없죠. 이쪽은 이쪽 찍고 이쪽 찍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선 같은 경우 이 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우고요. 베이지 커브 가지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연결하고요. 다시 한번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연결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쪽도 마찬가지죠. 이 선 필요 없습니다. 이 라인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연결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체적인 모양을 쉽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은 필요 있나요? 필요 없는 선이죠?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됐죠? 조금은 복잡한 예제입니다. 쉬운 예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트라이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뷰에 트라이어드. 얘도 이렇게 또 뒤집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컨트롤 T에서 범위 잡고요. 무브 하는 거죠. VCS로 다이나믹 잡으시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90도만큼. 오케이 하고 이게 또 카피를 했네요. 제가 컨트롤 T 잡고요. 하는 거죠. 예, 요점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다 직접 90도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꼭 뷰의 오퍼레이션에 세이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UCS의 위치도 앱솔루트 좌표계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얘도 컨트롤 T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 잡고요. 다이나믹으로 하셔가지고 얘를 이 UCS의 중간 지점으로 절대 좌표계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그럼 포인트 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앱솔루트 좌표계로 해가지고 0 0 0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렇죠? 무브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그렇죠?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아마 충분히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리엔트 뷰에서 트라이어드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조금은 많이 어려운 예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요. 이 원 부분도 조금 히든 라인, 이쪽은 실선을 보여야 되고, 이런 히든 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을 이게 자르겠죠? 컨트롤 S 세이브 하고요. 이쪽은 선이 좀 많네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부분, 이런 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우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에 아예 안 보이는 선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4개의 뷰로 보면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정확히 보인다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잘 보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잘 보이네요. 보인다 그러면 선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트라이어드를 해놓고요. 홈 키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로테이트, 락 로테이트 켜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트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그러면 리셋하고요. 지금 3차원 상이니까 스크린 뷰를 해놓고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를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동그라미 이쪽에 있죠. 스타트죠. 컬러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 잘리죠. 이게 엉뚱한 대로 잘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찍으면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쪽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아래쪽으로 찍어드리면 정상적으로 잘리네요. 근데 이렇게만 잘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이 선을 다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얼마만큼이요? 8만큼이죠. 8만큼 카피하는 겁니다. 카피. 다음에 뭐 트레이스 라인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번 여기 선이 두 개 겹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작업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땡땡땡 떴을 때 조그마한 원 있죠. 원을 찍으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기죠. 뒤에 보면 이 하이드 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컨 원만 보이겠죠. 다시 한번 트림. 이번에는 어느 쪽을 자르는 거죠? 안쪽을 자르는 겁니다. 그렇죠? 엔더 쪽으로 맞출까요? 그 다음에 컬러는 얘가 되겠죠. 한번 어플라이. 이게 다시 연장이 되네요. 그렇죠? 이상하게 잘립니다. 그럼 바깥쪽을 위로 한번 찍어볼까요? 이것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연장도 안 되네요, 이제. 자, 컨트롤 Z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되돌린 다음에요. 바깥쪽이 남아야겠죠? 그러니까 트림. 자,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엔드 쪽, 이 안쪽 부분 있죠? 안쪽 부분을 이 선을 이용해 자르겠다. 어플라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숨겨놓은 공간, 저성으로 가는 겁니다. 인 버튼 누르면 저성에 와 있어요. 저성에 여러 가지 살고 있죠. 땡땡땡 떴을 때 작은 원 있죠. 이 원을 선택하고 여기서 하이드 하면 다시 한번 인버트 하셔가지고 들어와 보면 이렇게 살아온 게 보이시죠? 이 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선을 히든 라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셔야겠죠. 색깔도 좀 바꾸시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히든 라인 처리가 가능할 거고 좀 더 3D 다운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